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는 6월 3일자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의 광주 사태 보고서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문 전문입니다. 계엄사령부는 5월 31일 광주 반란군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의 일간지는 일제히 5천 단어로 된 전문과 요약을 보도했다. 서울의 일간지는 일제히 5천 단어로 된 전문과 요약을 보도했다. 특집 기사로 보도된 공식 사망자 현황은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그리고 경찰 4명이다. 기사에서 강조된 점은 폭동이 전문적으로 선동되어 군중 흥분 소동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폭동은 육군의 충분한 병력 지원과 군인들의 자제력에 힘입어 최소한의 유혈로 진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폭동은 공산주의자인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이번 학생 소유를 배후에서 조종한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은 반체제 선동가로서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 학기에 복학이 허용된 조선대와 전남대의 복학생 2명으로서 모두 김대중의 열성 지지자였다. 이 두 복학생과 여타 선동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 학생 소유를 전체적 시민 반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언비어를 조작 및 유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공식 수사에서 확인된 유언비어로는 젊은 병사들이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었다는 것이었으며 당시 가장 신속히 유포되었던 악성 유언비어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언비어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에게 유포되어 매우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광주에서는 불과 24시간 이내에 군중 흥분 소동이 만연하게 되었다. 시민, 군중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폭동, 주동자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자개공, 노조위원장, 트럭 운전사, 상황실장 등등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 폭동이 하층민들의 반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YMCA에서는 특수전 훈련을 담당하던 33세의 예비역 육군 대위에 대한 진술도 있다. 그 진술에 의하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일반 군중과는 달리 끝까지 유혈 전투를 주장하던 불순분자인 핵심 세력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광주에서의 사망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위권 발동을 끝까지 자제한 계엄군의 덕분이었다. 군의 충분한 병력 배치도 또한 칭찬받아야 한다. 폭도들은 도청에 대량의 폭약을 설치하였는데 계엄군은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잠입하여 폭약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도청 재진입 작전 시 대형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보안군은 폭동 기간 중에 체포한 1740명 중 1010명을 훈방함으로써 관용 정신을 베풀어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접촉한 한국인들은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계엄군의 잔혹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는 것 같다. 보고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학생들과 합류하는 현상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고 있다. 끔찍한 유언비어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되었으나 군중 흥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의 희생자 수는 매우 적은 수라고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계엄군이 도청에 잠입하여 폭약을 해체한 사실 등 흥미롭고 화려한 기록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광주 사태의 중요한 마지막 언급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글라이스틴이 발표한 비밀문서입니다. 만인 필독이라고 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 광주의 5.18 관련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기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진실입니다. 소생이 받은 동영상에서 오늘 매우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5.18 폭동에 대해 당시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건국 정부에 보고한 전문 내용이 40년 만에 미국 정부가 기밀문서를 해제하여 공개되었다. 거기서 밝혀진 진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이 밝혀졌다. 즉, 폭동을 누가 일으켰냐가 핵심이다. 폭동이 당시 군부의 포괄적인 진압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professionally, 즉 직업적 전문성 있게 당시 북한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한국군은 최소한 미니멀, 최소한의 출혈, 희생, 최소한의 출혈로 폭동을 진압해서 진정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놀라운 것은 광주 5.18 폭동은 김대중 추종자와 북한 간첩들에 의해 프로페셔널리하게 선동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놀라운 것은 광주 5.18 폭동은 김대중 추종자와 북한 간첩들에 의해 프로페셔널리하게 선동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무슨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을 내포한 전문이 공개된 것이다. 나는 미국 정부가 절묘한 타이밍을 골라 5.18의 날 직전에 공개한 저의가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5.18 진상조사 그리고 기총소사 등에 관한 광주지법의 재판 등을 통해 크게 당시 군부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강력 진압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지금 노심초사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본다. 먼저 폭동은 김대중 추종자들과 북한 간첩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선동 촉발한 것이라고 명문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이제까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써먹은 것, 즉 군부의 포갑적 진압에 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5.18의 진상과 실체를 앞서 말한 북한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선동해서 만들어 진상과 실체를 앞서 말한 북한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선동해서 만들어내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국내 언론이 5.18 관련 진실 보도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단 한 줄 써서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고만 짤막히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크게 유감이다.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이제부터는 광주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이유나 필요가 모두 없어졌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이가 집권하자마자 자기 추종 세력에게 5.18 특별법을 제정, 쪽쪽히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5.18은 결코 민주화 운동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까지 나라의 재정을 파먹고 뜯어먹고 있다고 나는 본다. 슬픈 일이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미국 정부에 의해 5.18의 진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5월 17일 JG 최 물리치며 폭동군중들은 경찰차들을 불태우며 기세를 올렸다. (5월 19일) 1만 5천 명에 달하는 시위 군중은 괴뢰군의 저지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광주 사태를 외국 보도하던 한국문화방송 광주지국과 동아일보 지국을 불태워버렸다. 광주는 점차 폭동군의 손에 장악되어 갔다. 경찰들을 들이치고 손에 무기를 틀어잡기 시작했다.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드디어 무장폭동으로 발전했다. 5월 21일 저녁 8시 계엄군은 황급히 시위로 쫓겨가고 광주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계엄군에서 빼앗은 자동차와 장갑차를 타고 거리를 도는 공기자들, 바로 이러한 때 광주에서 밀려나간 계엄군은 내일과 같이 도시 상공에 직승기를 띄워 제발 항복하라, 그렇지 않다간 크게 화를 당한다고 애원도 하고 위협도 하며 비열한 기만책동에 내달렸다. 남조선인님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